적인 어떤 딜레마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인치 연상을 하면 뒤진다 라고. 이번에 저희가 그 리뷰할 만화는 강철의 연금술사예요. 강철의 연금술사. 전잼이죠. 전잼. 하가렘. 이게 나온 지가 꽤 오래됐죠. 그렇죠. 저 일본 연재했을 때는 2000년대 초반부터 연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가 제일 슬퍼. 그러니까 이거 한 10년 됐나? 싶으면 20년 됐어. 맞아요. 그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이 작품은 10년 전인가 하고 딱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한 20년 돼 있고. 너무 슬퍼. 나에게 10년 전은 슬프게도 카우보이 비밥 같은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20년도 더 됐어요. 어쨌든 뭐 최근에 태어난 20대 뭐 이런 분들은 이렇게 되게 고전 작품으로 받아들이겠네요. 슬프게도 그러겠죠. 네. 아니 제 개인적으로도 슬램덩크는 좀 고전작이라는 느낌이 좀 있는데 근데 강철은 아니었거든요. 좀 많이 분위기도 달랐고 뭐 드래곤볼 전에도 있었다고는 했지만 드래곤볼을 필두로 해서는 계속 성장을 하면서 자라면서 뭐 계속 더 강한 적들을 해치워 나가잖아요. 이렇게 더 강한 적이 나오고 더 강한 적이 나오고 뭐 물론 최종 빌런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긴 하지만 계속 정말 단계별로 더 강한 적이 나오는 그런 작품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강철의 연금술사는 처음부터 적군과 아군이 명확하게 배치돼 있어요. 쟤네만 조지면 되는 거야. 그래 에드워드 엘릭하고 알폰스 엘릭이 이제 메인 빌런인 플라스크 속 호문클루스. 네, 호문클루스 부대를 상대하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 호문클루스가 총 7명이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처음에는 그 7명만 해치우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등장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는 전 솔직히 그때 이거 망했네. 저 아버지 겁나 힘 세겠네. 그 생각을 했어요. 물론 힘은 엄청 셌죠. 네. 그래서 걱정은 했는데 뭐 딱히 걱정할 거리는 없었다. 역시 정의는 승리한다. 약간 이런 느낌의 만화라서. 네, 그랬죠. 뭐 이길 거라고 생각했고 생각보다 근데 좀 이게 강철연금사는 장점이 정말 많고 많은 분들이 명작이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저도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스토리라인이 정말 완벽하고 모범생 같은 만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길로 빠져나가는 게 없이 거의 스토리가 직진이고 기승전결이 좀 완벽했어요. 그래서 단점을 찾기는 힘든 작품이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약간 진부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스토리라인이 있는데 그때는 좀 저는 신박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소년 메이저 만화급이잖아요. 그때 당시 인기라든가 뭐 보는 사람들이 이게 마이너가 아니고 굉장히 메이저 만화였단 말이죠. 근데 기존에 있었던 소년 만화 형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또 절대악이 딱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또 걔네가 그냥 걔하고 걔네 절대악하고 이 절대선이 싸우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군부 그 정권 내에 이렇게 깊숙이 막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막 때론 도청도 하고 막 얘네들이 이 주인공들이 그냥 힘으로만 이렇게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야. 1대1 이렇게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전국 무도 대회 막 이런 거 열어버리면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데 그런 상대가 아니야. 너무 막 가족을 이용해서 뭐 다른 사람을 죽인다든지 이런 짓까지 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뭐 다른 사람을 챙기고 부하를 챙기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소년 만화 치고는 약간 암투극의 느낌도 좀 났죠. 그렇죠. 보통 소년 만화 하면은 애들의 거의 성장물 같은 느낌이 많았잖아요. 나루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그런 식으로 성장을 해가는데 그리고 힘 대 힘의 싸움이에요. 일단은 맞짱 떠서 이기면 되는 거야. 맞아요. 보통은 그래요. 근데 여기는 우선적으로 지식이 있잖아요. 그 지식을 가지고 싸우는 느낌이라서. 근데 그게 지식이라고 했지만 사실 연금술이 여기서 정말 독특한 소재잖아요. 연금술이 무기예요. 그냥 이거는 싸움의 기술의 한 종류다. 근데 보셨다시피 이 연금술도 머리가 굉장히 비약하게 좋아야지 그게 되는 건데. 몸이 비약적으로 뛰어난 애들도 있잖아요. 강백호라든가 아니면 누구야 카카로트 우리 손오공이라든가 몸이 비약적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의 한 종류다. 강철의 연금술사에서 연금술은 굉장히 특수한 무기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세계관에서 하나의 초능력이었어요. 그렇죠. 오죽하면은 군대에 소속이 돼 있는 연금술이 많잖아요. 슈퍼파워다. 그래서 여기서도 나오는데 항상 약간 군부가 나오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군부의 개 이러잖아요. 여기서도 연금술사가 이제 군인이 되니까 바로 그 앞에 꼬리표가 붙잖아요. 군부의 개다.
군부가 무너질 줄 알았어요. 음. 군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모든 역사상 군부가 모든 걸 잡고 있을 수 없다. 독재는 사라져야 된다. 네, 맞아요. 머스탱이 갔어도 어떻게든 군부는 무너지게 되겠어. 근데 근데 투표할 것이다. 결국에 투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세계관의 이제 끝은, 근데 놀랍게도 저는 머스탱이 총통이 될까? 라는 의문은 했는데, 그분이 되시잖아요. 그 할아버지 그분. 아, 머스탱이 아니라 다른 이제 장군님이 되죠. 네, 다른 장군. 그래서 그분이 됐는데, 사실 그 전에 킹 브레이드, 레이? 그 대총통, 이 사람은 절대 악에서 네. 세운 그 대총통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도 호문클레스였잖아요. 그래서 네. 아, 이렇게까지 군부가 썩었구나. 그게 좀 보였거든요. 네? 호문클루스의 아버지와 호문클루스가 그냥 장악하기 위해서 나라를 만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 스토리가 보면은 처음에 만화책 보면 딱 열면은 에드워드가 다리가 하나 없이 두 팔만 이렇게 지탱을 거의 하고 있잖아요, 몸이. 아, 그래서 굉장히 다크한 작품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오, 맞아요. 저는 그래서 딱 했는데 그 다음 장만 보니까 좀 왜 건달 조그마한 건달 같은 애가 뭐라고? 건달까지는 아닌데 약간 좀 양아치스러움이 좀 없지 않아 있잖아요, 애들한테. 에드워드가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손발을 잃고 몸을 잃고 또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에디 오빠 했었던 막 인간을 가지고 막 인체 실험을 하고 키메라를 만들었죠. 그런 것들이 많이 초반에 나와서 이게 굉장히 다크한 분위기를 끝까지 몰고 가려나 싶었는데 또 그 분위기가 중간에 좀 사라져요. 예, 그렇게까지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아쉬웠어요. 좀 다크하게 갔어도 좋았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중반부 이후부터는 이야기가 좀 급속히 밝아지는 경향은 있었죠. 맞아요. 근데 뭐 사실 저는 그 강철의 금수사를 정말 독특한 소재를 쓴 모범생 같은 작품이라고 아까도 말했지만 생각을 해요. 모범생 같은 작품이다. 그 주연과 주조연들의 정신 상태가 정말 올바르고 초반에 이제 시련을 몰아서 겪잖아요. 중반 그 능력치로도 이미 완성된 상태고 초중반에 이제 정신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몰아서 겪은 후에는 정말 흔들리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게 좀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강한 힘이었다.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만약 한 명이라도 바사삭 이렇게 됐으면은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딱히 그런 건 없이 그냥 잘 넘어가고,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초반에 애들랑 아리랑 한번 싸우잖아요. 그 이상한 키메라가 알폰스한테 혹시 너도 만들어진 그렇지. 인격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해서, 알폰스가 한번 이렇게 파사삭 될 뻔을 했는데, 거기서 애들가 그래서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넌 그동안 그렇게 생각했던 거니? 주조연들이 너무 완벽하죠. 진짜 성격이 너무 완벽해서 약간 아쉽긴 해요. 우리가 마블 영화를 볼 때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이언맨마저도 정신이 굉장히 흔들려서 싸운단 말이야. 캡틴 아메리카랑. 맞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흔들면은 정말 나이가 어린데, 뭐 걔네에 비하면 굉장히 어리고 미성숙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가 않아요. 좀 놀라워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장점인데, 그러니까 굳이 따져다 보면은 약간 그래서 좀 재미가 없나? 그러니까 재미가 당연히 있는데 조금 아쉬운가 싶기도 해요. 그렇죠. 네. 너무 완벽하잖아. 정말 너무 완벽해, 캐릭터들이. 진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만화책 중에서 기승 연결이 완벽한 만화책이었어요. 너무 완벽해요. 그래서 네. 물론 보다 보면은 이런 선택을 이런 장면이 있기는 하죠. 보다 보면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작품에 비해서 단점이 거의 없다. 단점이 거의 없다. 그건 맞아. 그래서 아까 강철이 그런 작품이다. 다른 작품에 비해서 단점이 거의 없는 작품이다. 굳이 저는 무엇보다 캐릭터들이 망가지는가 망가지지 않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뭐 망가졌다라는 말을 아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완벽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맞아요. 네, 캐릭터 붕괴가 없어. 굳이 말하자면 캐릭터 붕괴가 있는 애들이 있긴 했어요. 누구냐면 악역들. 호문클루스. 그러니까 처음에 등장할 때
좀 굉장히 임팩트 있었어요. 어마어마했잖아. 걔네들 다 그죠. 세고 굉장히 무섭고 누구야 뭐 이름이 뭐였어? 뭐 글리튼이고 엠비고 엠비 정말 무서웠죠? 능력이 엄청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는 너무 쭈구리같이 그냥 그 마음에 감화돼서 죽어버린 거잖아. 어떻게 맞아요. 보면은. 이게 끝이 제일 허무했다? 다른 애들도 좀 근데 죽었어요. 러스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머스탱 불에 미친 듯이 맞잖아요. 분노한 머스탱에게. 엠비도 엠비도 맞다가 얘도 마지막엔 자살을 그러니까 마지막에 자살 같은 경우는 맞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이제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반항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저놈을 죽이겠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공격을 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죽은 거죠. 근데 엠비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그 쭈구리가 됐다가 다시 그러니까. 다른 몸을 잡아가지고는 다시 한번 커졌잖아요. 음. 그러다가 다시 쪼그리가 됐는데 끝에 왜 이렇게까지? 자살이 됐다는 게 조금 아쉽긴 했어요. 아니 그렇게 정말 뭐 눈물 콧물 없이 정말 눈물 없이 남을 막 죽이고 다녔잖아. 막 그렇죠. 그래 놓고서 마지막에 와가지고 넌 참 불쌍하구나 그랬다가 나 그렇게 보지 마 그러면서 막 쭈구리같이 완벽했는데 거기다가 진짜 굉장히 힘을 실어주느라고 주저연들의 완벽성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무너지지 않아. 나쁜 일이 있어도 막 남만 탓하지 않아. 악에 휩싸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이 악역들이 힘이 빠져버렸어요. 그죠. 가장 저는 그 7명 중에 가장 크게 하는 거는 슬로스라고 생각을 해요. 얘 그냥 땅만 받아 죽은 거잖아. 씨였다 얘네. 얘는 거의 NPC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그렇게 NPC에 가까운 애는 괜찮아. 근데 좀 비중이 있었던 애들이 있었단 말이야. MB 같은 애들은 특히나 그렇게 죽으면 안 됐다고 생각해. 다시 생각해도 이상해. 물론 그 땅 파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했어요. 그죠. 그리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좀 성격이 편했어요. 갑자기 우정을 한번 맛보고 나더니 왜? 그래. 결국에는 뭐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아까 뭐 동기화진을 하다. 캐릭터들이 완벽하다, 스토리가 완벽하다라고 했지만 결국 이렇게 나오네요. 호문클루스, 그러니까 악역들은 악역이 좀 약했다. 무너져 버렸다. 근데 이 아버지가 제일 저는 캐붕의 끝이라고 생각해요. 플라스크 속의 난쟁이. 아버지. 아버지가 아니야. 아니 얘네는 아버지죠. 악역들의 아버지. 악역들의 아버지죠. 물론 얼굴이 똑같이 생기긴 했어요. 그러니까 방어에만. 아니 아버지라고 하면 헷갈리잖아. 난쟁이랑 귀찮게 난쟁이라고 할게요. 난쟁이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아니 똑같이 생겼어요. 난쟁이가 이렇게 뭐 엄청나게 막 악역 막 이러다가 어마어마하게 센 척하더니 결국에는 그 문의 칠림에 끌려가다가 깨 하면서 거의 이렇게 끌려가잖아요. 맞아. 나는 칠리엠은 신을 닮겠다. 그렇고 신이 퇴 이러니까 맞아 죽었어. 거의 그 손에 끌려가는 장면 웃겼어요 좀. 깨고 이런 느낌. 그렇게 오랜 세월 준비하고 막 사람 많이 죽이고 했는데 이럴 거면 신은 왜 그렇게 개입할 수 있었으면 왜 이 모든 것들을 방치하고 있었는지. 이거 완벽한 작품이라고 해놓고 아쉬운 점이 생각. 이거 저는 너무 슬픈 장면이 휴즈. 휴즈가 막 엄청나게 팔불출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와이프도 우리 와이프 짱, 우리 자기 딸도 우리 짱 하다가 죽었는데 MB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래 그렇게 아주 잔혹하게 죽이고 막 그 눈물 콧물 없이 막 죽이던 그 MB가 마지막에는 날 보지마 그러면서 이렇게 현자 아이돌 막 뜯어내가지고는 짜증난다 이거지. 마지막까지 발악하다가 맞아 죽어야지. 그래요. 마지막까지 발악하다가 인간 따위 하다가 이제 맞아 죽어야지. 그렇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안 죽는 거 이 작품이 한 20 몇 권까지는 그게 진짜 좋았어요. 사람을 억지로 불쌍하다고 살리지 않고. 사실 소재도 굉장히 특이했어요. 연금술이 진짜 신기했어요. 네.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뭘 만들어내면서 그게 정말 특이했죠. 특히 그 진리의 문 앞에 한번 갔다 오니까 그 진리를 전체를 다 이해는 하는데 이해가 굉장히 많은 게 들어오잖아요. 많은 게 이게 바로 지식이다 합니까? 그래서 그 연성질 안 그리고도 그걸 몸이 이해버려서 연성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와 지식과 함께 등가 교환의 법칙으로 무엇인가 하나 날아가잖아요. 이게 저는 애들가 운이 좋아서 다리랑 팔이 날아갔지. 아니, 그것도 작가의 어떤 배치야. 어쨌든, 그니까. 주인공이 막 다 이러면 안 되잖아.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그죠. 아무튼, 그래서 이 스승님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내장이
이게 주인공 버프를 받은 거예요. 이게 팔과 다리를 잃은 게 뭐 잘한 건 아니지만 그죠. 그걸 잃었지만 옆에 마침 엄청난 그 팔과 다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그죠. 생겨났잖아. 이건 주인공 버프예요. 그러니까 연금술이라고 하면은 그 전까지의 연금술의 이미지는 커다란 냄비에 금을 만들어내는 뭐 그런 거였잖아요. 연금술이니까 막 금을 만들어내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재료만 있으면 새로운 작품을 무한대로 탄생시킬 수 있는 그 그죠. 노력과 수고를 들이지 않고. 그죠. 그냥 쇠 하나 놔둬서 내가 이걸로 열쇠 모양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은 열쇠 모양을 만들어버리고. 근데 알고 보니 그것도 바닥에 현자의 돌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였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기술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연단술, 싱에서는 연단술이라고 하면서 그 약간 좀 다른 개념으로 쓰였죠. 네,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좀 다른 발전 형태로 나아갔잖아요. 그게 좀 더 맞는 거였잖아요, 결국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면은 연금술은 굉장히 갖고 싶었어요. 연금술은 카피 기술이야.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도 없고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에서 유로 똑같은 질량으로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질량도 질량인데 있는 걸 복사치게 하는 것밖에 못하는 거야. 예를 들면 자동차라는 게 없었는데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건 일반 과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동차를 얘네는 카피를 해낼 수 있는 거지. 그죠. 일본에서 초반에 딱 그거잖아요. 부서진 라디오를 고치는 거. 그래서 인간을 좀 더 발전시킨 인체 연성이 생각나서. 그러니까 인체 연성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결국에는 인체 연성에서 만들어진 그 사람이 어머니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사실 나는 이것도 그러니까 과학 기술에 대한 그 위험성 같은 거를 좀 내포하기 위해서 넣은 것 같긴 해요. 넣은 것 같긴 해요. 근데, 과연 인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가? 아직도 아무도 답을 못 내리죠. 근데 이게 여기서 너무 다른 데서는 그 복제인간을 만들어가지고 뭐 위장을 쓴다거나 뭐 이렇게도 사용하고. 그렇죠. 타 작품에서는 그래요. 네, 그렇게 했죠. 근데 여기서는 아예 이제 성사되지 않게 어딜 감히 마치 바벨탑처럼. 약간 그거 같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작품이 어떻게 보면 단순한 주제를 가지고 가죠. 네, 아무리 전쟁을 해도 뭐 사람을 죽여도 우리는 인간성을 잃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 장면이 중간중간 많은 걸 내포하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주제가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인체 연성에 대해서는 깊은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들었어. 이게 왜 안 되는가 하는 도덕적인 어떤 딜레마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인체 연성을 하면 뒤진다. 라고. 인체 연성을 한번 해봐라. 그럼 뭐가 되는지. 해봐라. 뒤진다. 어차피 안 된다.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그거에 대한 깊은 고뇌나 고찰을 하기에는 조금 아쉬웠고, 네, 그러니까 인간은 나아간다. 그러니까 호문클루스도 뒤지고 인간도 복제하면 안 돼. 이렇게. 강철 같은 경우는 그 슬램덩크처럼 한 30년 뒤에 봐도 굉장히 인기를 끌 수 있는 작품. 강철 연금술사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이게 뭐야?